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있는 위치는 바로 이 상계 뉴타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상계역이 있는 곳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롯데에서 지는 아파트죠. 그래서 이곳이 노원구죠. 노원구. 노원구 보시면 노원구 이렇게 보신다면 서울이라면 강남이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의도 있고 해서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의 외곽편에 있는 서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면 과거에 보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마곡 있죠. 마곡. 마곡과 비슷하게 서울의 외곽편이다. 동시에 이것도 서울이야 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나와 있는 이 바로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전용 면적 25평이죠. 이게 주거 전용 면적 25평에서 6억 3,300에 나왔다는 거예요. 6억 3,300은 2020년도에 7점이죠. 7점. 그러면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외곽으로 가면 서울의 외곽편에 있는 외곽편으로 가면 그 지역은 분양 자체를 할 때 서울보다는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야. 그런 금액으로 분양해줘. 라는 느낌이란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지어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면 앞에 있는 상계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곳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런 거죠.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상계역과 단계역 역세권이다. 그럼 서울에 있는 역세권이다 이런 거일 거예요. 그다음에 GTX 이런 계획들이 있다. 당연히 교육 환경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곳 가면 당연히 자연환경 있을 거고, 당연히 중심 생활권이다 해서 당연히 그 지역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편의시설이 다 갖춰 있다는 거죠. 갖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곡이죠. 마곡에 있는 곳이 그 분양가가 여전히 육자잖아요. 앞자리가 6억 9천, 6억 1천 이랬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노원 시그니처가 6억 3,300이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란 거예요. 무엇이냐면 서울은 지역이 있고 서울의 어떤 중심이 있죠. 중심 업무단지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으로 가면 서울의 안쪽 가격보다는 경기도 가격을 분양을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 원함을 당연히 국가라든지 당연히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계 뉴타운이 바로 이 지역의 앞에는 상계역 프루지오 똑같을 거예요. 똑같겠죠. 왜냐하면 노원 롯데캐슬이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위치에 또 짓는 거죠. 그런 위치에. 그래서 앞에 보면 상계역 프루지오도 마찬가지로 명품 학군이다. 자연환경 좋다. 그 다음에 교통 편의성 좋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17년도죠. 2017년도에는 그 금액이 5억 4,620으로 분양해 줬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5억 4,620으로. 그 점수는 8점이죠.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들 탁 줄을 세우면 여덟 번째로 키가 큰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줄 딱 세웠을 때 그 아파트는 여덟 번째로 키가 컸던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감가상각이 일부 돼가지고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다면 여덟 번째 키 큰 애가 앞으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 있다. 그 점수대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놀랍게도 이 금액들은 이걸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현재 본인의 가치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7억 7,500이라든지 이 가격 7억 앞자리 7자리 달고 있는 것들은 분명 이렇게 올라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확장이 돼 있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양 자체를 해줬을 때 서울 가격이 아니라 경기도 정도 가격대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안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무주택자야, 신혼부부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이렇게 너무 세게 해주면 안 되지 하고 분양을 받고 분양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내 아파트를 사가겠다고? 그럼 서울 가격 줘야죠. 서울 가격. 여기 서울이에요. 노원 서울이에요. 이런 느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8점에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8억 9,900 갑자기 팍 뛰는 거죠. 1억 4천 이상이 팍 튀는 바로 이 금액은 이제 완전히 서울 가격 달라는 거죠. 서울 가격. 완전히 서울 가격을 달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우리가 2020년에 보는 현상이냐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2006년에도 항상 그랬던 거죠. 자, 불암 불암 현대 아파트 있죠. 불암 현대 아파트.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2억 5천 하던 것들을 팍 튀우는 거죠. 팍 튀우는 거예요. 팍 튀어서 결국엔 서울 가격대로 전부 맞추는 거죠. 전부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아파트 상승기가 왔을 때, 맨 마지막이죠. 거의 끝물 정도로 갔으면 서울의 외곽편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를 서울 가격대로 다 맞추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요. 지금도 2020년도에 그잖아. 노원구 상계동 싸다. 이 아파트 사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팔아먹을 때가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서울의 중심부에서 외곽편. 그래서 서울 가격으로 그걸 맞추고 나면 현실적으로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상계역 센트럴 프로죠. 나오는 거죠. 10억 나누기 0.9 하면 11점 정도가 나오죠. 11점 정도. 그래서 서울 가격대로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상계 뉴타운 막 이쪽에서 분양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분양 받을 때는 무주택자야. 내가 몇십 년 무주택자야. 나 신혼부부야. 그런데 분양을 서울 가격 하면 안 되지. 여긴 외곽이잖아, 외곽. 서울의 중심이 있고 있다면 외곽 편이잖아. 서울 가격보다는 싸게 해줘야지. 경기도 가격으로 좀 해줘야지. 라고 하고 이제 분양받는 그 순간부터 무주택자야? 신혼부부야? 서울 가격 내놔. 서울 가격 줘. 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행정구역상 그곳이 그런 거죠. 서울특별시 노원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보시다시피 2006년 7년에 바로 이 가격이죠. 3억 7천 4억 3억 6천 4억대에 있던 바로 그 가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2005년이라든지 2017년이라든지 2015년 2017년 그 가격들 보면 그런 거죠. 거의 안 오른 가격들이 속속 드러난 거잖아요. 몇 년이에요? 이게 한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났는데 마치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머물러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10년 동안 2006년부터 시작 2017년 됐을 때 이미 삼성의 주가는 3배 이상 올라와 있던 거죠. 3배 이상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만큼 발전해 있는데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상계역 뭐 센트럴 프로 지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마곡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서울의 외곽편에 있는 지역들, 외곽 쪽에 있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지어질 때는 서울의 무주택자와 서울에 주거하는 무주택자 또 뭐 경기도 뭐 이런 분들 신혼부부들 위해서 분양가는 좀 싸게 해줘 라는 그 금액이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유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들한테 서울 가격 내나 하는 그런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더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가격대로 형성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거죠. 그럼 지금의 어떤 현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 이념이죠. 시대 이념, 시대 정신은 어떻게 바뀌어가냐. 우리가 어떤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지나면서 올라간 거죠. 2만 달러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익박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GDP 자체가 꼬꾸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결국엔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결국에 이게 무너지면 GDP 자체가 무너지면 결국엔 대통령 입장에서 1만 달러 국가에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결국엔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또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결국 기업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끌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1만 달러에서 2만 9천 달러, 1만 달러 정도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올려 버린 거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물려받고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로 이 시점부터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반면 성장하지 못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엔 무엇이냐 환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일본이 환율을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기업들의 현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동시에 환율을 끌어내리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수죠, 내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시대 이념은 어쩔 수도 없었을 거다 보이는 거죠. 결국에 뭐 내수 쪽으로 가면서 끌어올리고 나중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가 또 오르면서 4차 혁명이다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오르면서 대한민국 또 경제가 한번 또 올라간 거죠. 갔다. 그래서 1만 달러, 1만 9천까지 떨어졌던 나라가 3만 3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우리가 무슨 질병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죠. 2019년도에 2020년도 뭐 당연히 좀 더 아래 내려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까지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더 높게 본다면 유선 인터넷 시대에서 이 기간에 무선 인터넷 시대로 바뀌는 바로 이 하나의 지점 그런 거죠. 삼성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수많이 생겨난 새로운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 우리가 그걸 본 거잖아요. 그 시대 하나가 끝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대가 끝난다. 시대 이념 자체가 이젠 다시 시대 이념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이죠. 이제 아파트가 6억대 나온 거죠. 6억대. 우리가 마곡에서도 6억대를 본 거죠. 6억대를. 그런단 거예요. 상계 뉴타운 지역, 서울의 어떤 외곽편에 있는 이 지역이 6억대로 나와 있다. 뭐 마곡도 6억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당연히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나온 자리겠죠. 그래서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억대 있던 부동산들이 바로 이 시기에 5억, 6억대 있던 부동산들이 전부 10억과 12억대로 올라와 있는 거죠. 하나의 사이클이죠.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고 부동산 자체가 이제는 힘이 빠지는 시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즉 자산가치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투자적 목적으로 봐야 됐다. 내수로 돌아가는 바로 이 시기에. 근데 2020년부터 드디어 GDP가 꺾여 내려오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적과 물적 자원들은 이제 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미 2배 이하로 꺾였던 지점들 08년도, 97년도 이런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외곽편에서 상계 푸르지오 그 8점으로 나왔던 거죠. 8점. 근데 지금 새롭게 분양하는 롯데 시그니처는 7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더라도 1점 정도가 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외곽편에서는 그래도 8점 정도는 나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1점 정도는 싸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많게는 1점에서 2.5점 그렇죠. 한 1억 8천 정도 싸다라는 느낌이에요. 정말 크게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적 목적으로 투자적 느낌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투자적 느낌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의 어떤 중심부라든지 서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외곽편에서 좀 더 그 사이에 있는 곳이라든지가 아파트 가격이 뭐 지금까지 안 올랐냐 한다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우리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들도 그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오른 곳들은 이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가 거주적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거주적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지금부터는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경제 환경이 돈과 인적과 물적 자원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기에는 시대적 그죠? 시대적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적 이념 자체가 시대적 정신 자체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롯데 시그니처, 노원 롯데 시그니처 저는 굉장히 좋은 분양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양가다. 총평은 너무 좋은 분양가고 너무 무주택자와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노원이란 지역 자체가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신규 뭐 신축 새 아파트들 그리고 뭐 그 지역 안에서도 당연히 서울 가격 정도를 원하는 거 그런 걸 보여준다. 마곡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상계라든지 노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6억대는 결국엔 지금 현실이죠. 현실 6억대는 결론적으로 신혼부부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뭐 10억 분양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축들이죠. 구축들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주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결국에 노원에 있던 위치 자체와 어떤 우리가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의 위치,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본 위치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 당연히 노원이 더 좋죠. 행정구역상 서울이니까 더 좋은데 위치상 보면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놓여져 있는 위치, 서울을 중심으로 놓여져 있는 3기 신도시의 어떤 위치들을 보면 분양가 6억 3천에 결정됐잖아요. 이곳이 6억 3천이라면 다른 곳들도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축들이죠. 막 20년 된 구축들을 비싼 가격으로 사준다라고 한다면 다급해서 조급해서 무조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가격이 오른다. 지금 안 잡으면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뭐 돈이 많이 풀려서 뭐 안 된다 하면서 막 띄울 거예요. 노원 상계 띄우고 막 여기 창동 여기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다. 지금은 안 사면 안 된다 하는데 현실은 그거죠. 이제 돈이 흘러갈 곳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결국엔 3만 달러 국가를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달러 꺾고 이제 2만 달러 수준 2만 한 9천 정도 대로 이제 내려오는데 결국 이거 멱살 붙잡고 대한민국 4만 달러로 가야 되는 시점이죠. 이거 못 가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4만 달러를 못 가죠. 못 가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다 폭락해 버려요. 결국에 일본 부동산이죠. 일본이란 나라가 결론적으로 지금 가면 0.4%막 이래 금리가. 근데 왜 부동산이 폭락하냐면 6만 찍고 나서 일본의 모든 부동산이 6만 찍고 나서 3만 원 내려와 버린 거예요. 3만 달러 국가. 그래서 20년 30년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우러러 봐는 거죠. 야, 일본처럼 그래도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근데 거의 다 따라잡힌 거죠. 왜? 20년 동안 거의 성장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현실이. 그 여전히 일본이 4만 달러 국가니까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지만 여전히 그 주택 가격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해진 거죠. 과거 20년 전과 달리.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인데 이거 4만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못 올리면 서울 가격 50% 폭락해야죠, 전부. 감가상각 전부 다 반영하고 지금 분양받고 있는 뭐 노원 롯데캐슬이 제가 6억 3천이 저렴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발전 안 한다 10년 동안 그러면 2030년, 2040년 가도 6억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분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3만 달러 국가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테슬라한테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뭐 판기업들이 있다 한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겠죠. 뭐 여전히 뭐 미국 팝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다고 봤을 때 6.3점에 나온 6억 3억에 나온 7점대로 나온 아파트 메리트 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와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다. 위치 자체도 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은 항상 서울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막 뒷부분이 길었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